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오전 11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인도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 현지에서 중요한 수사 지시를 하나 구체적으로 내렸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의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현안 점검 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안의 주제가 된 이 계엄령 검토 문안이라는 것은 이철이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것인데 이 문건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작년에 탄핵 사태 당시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격돌하는 상황에서 탄핵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큰 소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군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대비한 계획이에요. 대비한 계획인데 읽어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대가 항상 가능성은 낮지만 비상시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선동적으로 이 문서를 설명을 했습니다. 선동적으로. 이 문서 내용과 달리 여기에 지금 친정부 세력이 그동안 며칠 동안 여러 SNS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이것을 마치 계엄령 선포에 의한 쿠데타 수준으로 확대해 오다가 이게 결국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움직여서 이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수사 지휘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우선 이 지시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수사를 지시하는 것보다는 현황 파악을 지시를 해야 됩니다. 수사는 일단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까지 국방부나 한국의 그래도 전통 있는 언론이 이것을 거의 보도하지 않거나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항상 국가가 군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대비 계획의 일부에 불과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한 걸 보면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이 과연 이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할 때는 구체성을 띠면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세밀하게 지시를 합니다.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해놓고 여기에 육군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기무사 출신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군 검사들로 하되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군은 다른 조직하고 다릅니다. 명령계통이 있습니다. 군 검사가 군인이면서 아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군 지휘관이 형량까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일반인과는 다른 조직이다. 군대는 다른 조직이다. 전투 조직이다. 그리고 명령이 서야 한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도 그런 군 작전의 하부 기능으로 봐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감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독립된 수사 조직을 만들고 더구나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하라고 한다면 육군은 믿을 수 없다. 기무사 출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거니까 이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인들 특히 장교들의 절대적인 충성을 받아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너무나 세부적인 지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수사는 이렇게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고 하면 반드시 무리가 생깁니다. 반드시 이 사건 수사는 무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론을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반드시 형사적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니까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용감한 수사관이 과연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과거의 전례를 봐가지고. 그건 그렇고 우선 이 핵심이 되는 이 문서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국군 기무사령부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현 상황 평가라고 해서 현상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 보수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촛불 집회에 18차 연인원 1,540만 명이 참여해가지고 기각되면 혁명하겠다고 주장한다. 태극기 집회에는 15차 연인원 1,280만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북극성 2호를 시험 발사하는 데 이어서 오는 3월 한미연합 훈련에 맞춰가지고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탄핵 결정 선고 이후의 전망.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 정부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 감정이 폭발하고 동조 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이 심화된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유언 비어가 난무하고 진보 또는 보수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 야기가 일어날 경우에 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가 결정합니다. 기무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국무회의가 결정하는 겁니다. 국무회의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경찰로서는 도저히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할 때 계엄령 선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됨으로써 그러니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는 즉시 국회에 통보해가지고 국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면은 해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반박근혜가 압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계엄령 선포를 의결하더라도 국회에 가면 해제되는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만든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아주 공정하고 군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계획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또 공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범죄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장이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다면 예보가 지금 바람 분다는 게 예보가 되어 있는데 그 속으로 배가 지나가야 된다. 혹시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대피 계획을 세우라 라고 지시한 게 이게 범죄가 되겠습니까? 계엄선포 요 문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행요건, 경비계엄,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일부 폭력 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혼란 조성, 이에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하여 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법 업무를 포함한 국정 기능은 정상 가동하는 것이 경비계엄이다. 선포 절차는 국방부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안보실장 등을 통해 협의하고 계엄 선포 필요시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한다. 이런 법적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법적 절차 속에요. 별게 없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합참의장이 북도발 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게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실려 있는 겁니다. 촛불 시위 때 군이 미수령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준비한 게 아니죠. 계엄령 계획을, 대비 계획을 세운 거지 계엄령을 준비한 게 아니죠. 준비란 표현이 이거 과장입니다. 단순 문건의 작성 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 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이란 표현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위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세권이 필요하다. 발본세권이라 하면 이미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세한 것이죠.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때까지 한 기무사는 해체해 주라는 계획에 시급하다. 군정 획책 계획이라는 것은 쿠데타를 획책했다는 뜻인데 여기 제가 소개한 문서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김진태 검사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박한 게 이게 아주 합리적인 겁니다. 이렇게 지난 주말에 성명서를 냈어요. 계엄 검토 선동으로 기무사를 흔들지 말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추미애 이철희 의원이 마치 기무사가 촛불 집회를 탄압하려고 계엄을 검토해서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국민을 선동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데 정권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 보고서는 촛불 집회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 하고 태극기 집회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 하니 어느 경우든 소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태극기 집회 소리는 속 뺐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태극기 집회도 탄압한 것이 된다. 보고서에는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래도 친일 쿠데타 계획인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한 사람이 나쁜가? 아니면 진짜 혁명이라도 일어날까 봐 대비 계획을 세운 사람이 나쁜가? 그런데 너 잘 걸렸다 하며 애꿎은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한다. 간첩을 잡는 곳은 국정원과 기무사다. 문 정권이 국정원을 손보는데 기무사만 가만둘 리 없다. 송영무 장관도 정신 차려야 한다. 군사 기밀인 군 내부 보고서가 버젓이 유출되고 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속히 기밀 누설자를 잡아 목적을 규명하고 엄벌해야 한다.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문서가 바깥으로 나왔는지 하는 것을 엄격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한 수사 지시로 해서 무리한 결과가 나온 게 바로 광주 사태죠. 광주 사태에서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 그리고 발포 명령자가 있었다. 이것을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국방부가 조사자를 꾸려가지고 내놓은 보고서가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기총소사를 했다는 그
헬기 조종사 3명은 무장한 채 광주 상공을 돌아다닌 건 사실이지만 한 발도 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단은 기종소사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만두고 그랬어요. 있었다면 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종소사하면 분당 몇천 발이 나가는데 수십 명이 죽어야 합니다. 기종소사 당해가지고 다친 사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쏜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기종소사가 있었다고 발표를 합니까? 바로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이런 무리가 생긴 겁니다. 군을 다룰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군 통수권자가 군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대통령의 권위를 위해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혹은 참모들의 보고를 잘못 받아서 오판한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